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노회찬 의원님 목소리였습니다. 궁금한 썰명회 매주 금요일 날 하는데요. 오늘은 노회찬 의원님 만나보려고 합니다. 얼마 뒤면 7월 23일이죠. 서거 5주기고요. 이번 주부터 추모 행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노회찬 평전 이 4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서 출간이 됐습니다. 예. 네. 평전 집필자인 이광호 작가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것 좀 한번 보시죠. 큰 걸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 5년 전 그 뜨거운 7월 23일, 7월 달, 8월 달을 저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장례 집행위원장이라서 그러셨죠. 장례 전체를 실무적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때 평전 기록하신 거 예. 많이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책에도. 예, 이 평전 그 쓰시면서 이광호 작가님한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 5일의 기록 닷새 보내드리던 닷새의 기록을 제가 이제 쭉 또 다른 책에 써놓은 게 있어서 네. 예. 자 벌써 5주기입니다. 시간이 참 네. 그래. 빨랐습니다. 우리 빨리 작가님은 저야 잘 알지만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노회찬 의원님하고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노 의원께서 그 89년에 이제 감옥에 가셔서 출소를 92년 4월 1일 날 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출소한 이후에 제가 그때 있었던 데가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제 진보정당을 만드는 문제하고 근데 당시 93년대 창간한 매일노동뉴스 네, 일로 굉장히 네. 바쁘게 돌아다니셨는데 그때 뭐 노동조합을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뵙고 본격적으로 이제 2000년 민주노동당 하면서 저는 네. 이제 기관지 편집장을 맡았고 진보 정치. 그렇죠. 기관. 그 노 의원님은 이제 부대표 하시다가 사무총장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그 부대표 하실 때 제가 기관지 이제 편집장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네, 인터뷰 기획이 뭐냐면 운동권이나 무슨 뭐 혁명인이 막 이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대중적으로 친화적인 그 운동권 사투리 빼고 예. 본인의 그 개인적인 삶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노 의원이 이제 첼로를 켜던 소년이었다라든지 고등학교 때 첼로. 예.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이제 그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그 재야 인사들 함석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고등학교 때 이제 찾아다녔다든지 선우희, 함석헌, 뭐 네. 김상현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을 그렇죠. 찾아다녔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렇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그때 그 인터뷰 처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노 의원께서 사실 자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이제 지하 뭐 그때 할 수 없이 지하 조직. 전두환 정권이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예. 겁도 나고 오.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 종류의 인터뷰를 해보지를 않으셨대요. 예. 나중에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많이 많이 이제 했죠. 됐는데 예. 그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죠. 네. 그래서 뭐 한 4년간 집필을 해보니 인간 노회찬 어떤 사람입니까? 노회찬 의원이 한 일은 본인이 하고 싶어 했고 그것은 이제 한국사회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고 대중적 진보정당. 그 진보정당을 대중화하는데 1등 공신을 했고 네. 그 진보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진보정당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 이제 그 인생을 노의원은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우공 이산. 노회찬이 있다. 우공. 우공이산. 산을 옮긴. 늦은 나이에 산을 옮긴 그 우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노의원은 우공 적산 하듯이 일생을 정말 그 우직하게 진보 정당 만드는데 했다. 그래서 우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달병과 촌철살인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과묵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자,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네, 이어서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서거하신 지 5년 만에 나온 노회찬 평전의 저자 이광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광고 전에 노회찬 평전을 4년을 집필을 하셨는데 4년간 노회찬이라는 사람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냐 인간 노회찬은 했더니 하나는 우공 적산 산을 쌓은 사람이고 과묵하고 샤이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노회찬 대표도 그래요. 진짜 막 나부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정치 이외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어떤 분입니까? 네, 세 번째는 제가 좀 고민하면다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네. 이제 슬기로운 이중생활. 슬기로운 이중생활. 그러니까 노 의원이 고등학교 때 일기에 쓴 내용 보면 70%의 긴장감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이 2004년 이후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도 이 표현을 굉장히 종종 고등학교 써요.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 썼는데 70%의 긴장. 긴장. 그래서 이 긴장이라는 것은 그때 노동운동 할 때나 진보정당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긴장 그 자체가 상황이 주는 긴장감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고 쭉 가는 자체가 긴장을 예, 연속이죠. 예, 맞습니다. 긴장의 연속인데 이 숨통을 트이는 어떤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치 얘기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 얘기할 때 눈이 가장 이제 반짝반짝해집니다. 빛나시는 분이고 반짝반짝. 음식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나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 굉장히 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로 자기 삶을 풍부하게 하는 그렇게 정말 농도 짙은 삶을 살았고 그것을 또 이제 정치에 좀 활용하면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70%의 긴장 아래 이제 숨통을 트이는 특히 이제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사귀어서는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이 뭘 물어봐도 운동이나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네. 예, 의도적으로 안 하고 이제 그런 부산중학교, 예, 경기고등학교 친구들. 맞습니다. 예. 경기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뭐 정치 얘기도 좀 하셨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런 이중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그 힘들지만은 굉장히 농도 짙고 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됩니다. 2002년에 노회찬 대표랑 같이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 첫 대선 때 당선될 때 보름 정도 같이 가서 대선 공부를 했어요. 브라질에 가서. 근데 숙소 뒤편에 공화국공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노 대표님이 이 공화국공원이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인터넷이 참 발달돼 있을 때도 아닌데 아니 우리 숙소 뒤에 있는 공화국공원에 얽힌 이야기를 도대체 저 23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날라온 대한민국 정치인 노회찬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비슷한 거 하나 해도 되나요? 예. 그 영국 여행 갔는데 영국 여행에서 이렇게 저 가이드 하시는 분이 영국사를 전공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영국 총리 이제 특걸 보좌관도 하는데 그분의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제 노연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했는데 자기가 모르던 팩트를 그 역사 유적지 팩트를 노 의원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지? 하는 에피소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분은 정치를 안 했으면 정보 검색 오타쿠가 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지내던 분들이. 노회찬 의원 음악에도 뭐 조예가 깊었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죠. 맞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본인이 소질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은 하긴 했어요. 네. 노래도 썩 잘하시지는 못했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작곡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작곡을 했어요. 유일한 작곡인가? 다른 곡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한 곡입니다. 한 곡이죠. 네네네. 이 노회찬 의원님의 자작곡 불러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때는 살짝 궁금한 음악회 같은 느낌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네가 놀래서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서른 해만 더 살아볼 거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서른 해만 서른 해만 또 한 번 살아볼 거나. 네, 정가 가수 정마리 씨입니다. 노래는 노회찬 의원이 고등학교 때 작곡을 하셨던 노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들부들님, 퇴근길에 이렇게 사람을 울리나. 루미플로우님,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요. 썸제이님, 대서사극 영화 마지막 장면 엔딩곡 분위기, 노래가 참 깊어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마리 씨 직접 본인 소개하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도 한번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안녕하세요. 정가 보컬리스트 정마리입니다. 조금 전에 소연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이 소연가는요. 노회찬 의원님께서 지으신 노래인데요. 197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정주 시인의 시 소연가라는 시에 붙인 곡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이게 노래 앞에 네. 노 대표님 그 목소리 육성이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뭐 어떻게 언제 부르셨던 목소리세요? 이 육성은 2017년 그 방송 출연 곽승준의 쿨가당 여론 몰러 나간다 SNS 스타 정치인이라는 프로에 굉장히 제목 있게 있는 프로그램이었네요. 네, 예. 노 의원님이 좀 SNS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렇죠, 스타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그때 이제 그 방송 출연하셔서 당신이 이 노래를 부르셨죠. 그때 이게 아마 처음 노래하신 거래요. 이 노래를 세상에 공개하신 걸로는 그러니까 한 40여 년 만에 하신 거죠.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품고 품고 있다가. 계시다가 네. 저도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 방송에서 하시고 이 노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헌정음반 참여하셨죠? 네. 재작년인가요? 헌정음반이? 헌정음반은 언젠지 예, 몇 년 몇 년 됐어요. 네. 예, 3년 전이구나. 네네. 3년 전에 거의. 이 헌정음반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노 의원님이랑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예. 노 의원님과의 인연은 뭐 아마 노 의원님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친구가 노 의원님과 함께 일을 했었고요. 그 친구 결혼식에서 노 의원님은 주례를 하셨고 저는 축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노 의원님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의원님과 가까이서 뵌 거는 그 날이 아주 가까이서 의원님을 처음 뵀고요. 그랬는데 노 의원님이 떠나신 그 해에 돌아가신 해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막하고 슬프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 친구들과 추모 음악회를 만들었어요. 종로이가 반줄이라는 곳에서 네네. 추모 음악회를 만들어서 의원님 그리워하면서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만드셨던 노래니까 의원님 생각하면서 이 소연가를 제가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노회찬 재단 또 회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재단에서 이제 헌정음반 만들 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네, 노회찬 재단에서 만든 헌정음반이고요. 네. 노회찬 재단 녹색창에서 찾아 들어가시면 이번 주부터 시작한 각종 그 추모 주간, 추모 7월 23일까지 행사들 안내돼 있고요. 예, 또 재단에는 또 회원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좋은 선택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 이 노현님 육성과 제가 이렇게 함께 부르게 예. 된 건요. 저희가 3주기부터 그 재단 회원분들과 추모 주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소연가를 연습해서 그 의원님께 이렇게 들려드리는데요. 네네. 작년 그 추도식 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의원님 육성과 같이 하진 않았는데 네. 정말 음향 사고로 이 소리가 나온 먼저 거예요. 나와버린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랬고, 근데 그때 의원님이 정말 와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꼭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리 이광호 작가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노 의원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노 의원님의 유품, 소장품 몇 개만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보니까 뭐 네, 세 종류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갖고 오셨는데 네네. 하나가 일기장이라고요? 언제적 일기장인데 일기장입니까? 노 의원님이 그 고등학교 시험을 재수를 했습니다. 1972년에 부산중학교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네, 부산중학교에서 부산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봐서 당연히 다 붙을 줄 알았는데 낙방을 해가지고 72년 2월 1일 날 그 혼자 기차를 타면 이제 서울로 와요. 네. 근데 1월 31일 날 예. 이제 이 일기장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0일 자유일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유일기입니다. 72년 자유일기. 이게 자유일기인데 자유일기라는 게 상당히 그 함축하는 바가 큽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산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자유. 그래서 이때는 그 72년부터 78년까지 한참 이제 청소년기 10대 고등학교 그 질풍노도의 시기의 기록이 좀 담겨져 있는 네. 그 유품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 일기 내용들이 이 책 평전 안에, 이 노회찬 평전 안에 쭉 나오거든요. 예.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양반 참. 자, 두 번째는 저 나무, 저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촛대인데요. 촛대. 나무입니다. 이게 예. 금재, 금속재가 아니라 그냥 나무 밑둥을, 이렇게 나무 가지 두 개 올라와 있는 걸 그냥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촛대. 근데 사실 저도 이 촛대를 오늘 처음 봅니다. 여기. 네네네. 이제 촛대라 그래서 예. 그 명부전이라고 이제 참담함에 있었는데 그 절에 있는 은촛대 같은 건 선운사의 말사. 네네네. 예. 그래서 요 사연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촛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예, 말씀해 주시죠. 81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을지에 깊은 이제 그 실존적인 사유 고민을 하러 그 선운사 산내 말사. 암자인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가족 문제와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 연애를 네네네. 하시던 분이 네. 있었어요. 네. 이 초등학교 동창. 첫사랑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죠. 초등학교 이제 경쟁자였습니다. 수업 1, 2등 다투는 경쟁자였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나는 민중의 바다로 나가겠다 이런 결의를 한 그 참담함에서 그 결의를 다진
표시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거를 81년도에 창당왕에서 갖고 와서 평생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의 결의를 잊지 않겠다. 예. 참당암. 네, 맞습니다. 예. 예. 참당암. 예, 예. 자, 마지막. 저거는 저도 종종 보던 수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른바 손바닥 수첩인데 노 의원님은 항상 이걸 상비품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적자생존. 예,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뭐 쓰는 걸 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거는 북한에 갔을 때 이제 북한 서열 형식상 2위인 김영남 예, 예. 인민위 상위위원장과 의장. 예. 대화도 여기 기록돼 있고 예.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는데 폴더가 뭐 100여 개 정도 되고 해시태그 다른 게 400여 개 돼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모아놓고 그런 수많은 그 인풋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나오는 얘기들 이게 이제 풍부하고 그 훌륭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제 이런 그 수첩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적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쌍권총회 산하인데요. 네. 얼리 어답터였어요. 그러니까 좌사우포가 좌사우포. 네, 그래서 네. 좌사우포라고 왼 주머니에는 아이폰, 사과폰, 그다음에 오른 주머니에는 블랙베리. 핸드폰,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리고 당직자들한테 아이폰을 쫙 돌렸어요. 그때 돈 많을 때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진보 정당의 당직자라면 우리 사회에 가장 그 기술적으로 앞선 부분들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지금 1분 정도, 1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자, 평전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금 노회찬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지금 노회찬이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정마리 씨. 30초, 각자 30초밖에 안 남았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자. 힘들지만 앞으로 나가자. 함께 나가자. 함께 나가자. 작가님, 이광호 작가님. 지금 노회찬이라면 네, 노 뭐라고 의원은 말할까? 직업은 정치가이고 네. 그분이 만들려고 했던 건 정당이었고 집권의 주체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네. 이 모든 것 정치와 정당이 수단이었거든요. 네. 무엇을 위한 정치와 정당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직업 정신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직업 정치인을 발휘하는 정치인. 궁금한 설명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회찬 평전을 직접 쓰신 이광호 작가 그리고 소연가 함께 불러주신 정마리 정가 가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